특히 5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은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힘줄이나 여러 조직들이 약화됨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더욱 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공부를 할 때, 업무를 하며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사용할 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밥을 먹거나 양치, 세수 등 몸을 깨끗하게 씻을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관절이 어디일까요? 3, 2, 1. 네, 바로 손목이죠. 이처럼 손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거나 태블릿을 사용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손목에 과도한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도 자주 많이 사용하면 고장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 손목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체의 부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무리한 활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일 수 있지만 관절이나 연골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에는 테니스, 골프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들 또한 늘어나면서 손목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확장되었는데요. 오늘은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에는 뼈와 인대 사이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여러 가지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힘줄과 신경들을 감싸며 보호하고 있는 작은 통로의 관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바로 수근관이라고 합니다. 손목을 아파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수근관이라는 좁은 터널에는 9개의 힘줄과 1개의 정중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힘줄과 신경은 손목의 움직임을 관리하는데 만약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충격이나 압박 등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수근관 내부가 좁아져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통증과 질환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손목 관절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중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손의 감각과 운동 영역이 좁아진 관에 의해 눌리면서 손목 통증을 비롯해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손의 반복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부터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5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은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힘줄이나 여러 조직들이 약화됨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더욱 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의 단면을 좁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 수공업자, 연주가, 주부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과 특히 직장인이라면 키보드, 태블릿 PC를 장시간 이용하면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나이, 성별 상관없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테니스, 골프와 같은 스포츠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가벼운 질환이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환에 따라 원인이 다르고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증상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아픔이 느껴지는지에 따라 다른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손목의 엄지 쪽이 아프다면 손가락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득결의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펴는 것이 잘 안 되고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방아쇠 수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질환을 하나 꼽자면 단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 저림이 주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손목을 굽히면 수근관이 더욱 좁아지면서 저림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요. 손목 주변을 압박하거나 두드리면 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강한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부어 있거나 저리는 느낌이 들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해당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런 분들은 꼭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 손바닥이나 엄지, 검지, 중지 쪽에 저리고 감각이 떨어질 경우 혹은 손의 힘이 약해지고 낮보다는 밤에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이를 통상적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추운 날씨나 찬물에 손이 닿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며 상태가 심각할 경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하고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술적 치료 등이 어려워지기 전에 제대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자가 진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랭 검사입니다. 양쪽 손목을 90도로 구부려 손등이 서로 닿는 자세가 되게 하고 약 60초를 유지합니다. 이때 손가락 끝이 저리거나 찌릿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틴넬 테스트입니다. 손을 똑바로 편 상태에서 손목의 중심 부위를 톡톡 두드렸을 때 저림이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손목이 저리는지 아픈지를 확인합니다. 이 3가지 검사에 해당하는 증상을 느끼셨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평소에 물건을 잡을 때 손에 힘이 없어 자주 떨어뜨리거나 주먹을 꽉 쥐기 힘들거나 특히 밤에 잘 때 통증으로 깬 적이 있다면 바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법으로는 비수술과 수술요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초기에는 소염제나 약물, 주사 등의 비수술적 보전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손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체외 충격파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수 치료를 통해서 손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러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만 만약 신경 눌림이 심해서 증상 호전이 쉽지 않다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좁아진 수근관을 넓혀주는 걸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부 절개 후 횡수근 인대를 충분히 절개하여 눌려있는 정중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저희 송로가 병원에서는 치료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꼼꼼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각 질환에 맞는 치료법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경 압박 정도 및 수술 후의 경과를 보기도 하며 손목 터널 증후군 원인 중 하나인 수근관 내 결절종 등 공간 점유 병소를 확인하기 위해 MR을 찍기도 합니다. 사실 손이 저리는 증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 외에 목 디스크나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객관적 확인을 위해 근전도 및 신경 전도 검사도 시행하여 세심하게 진단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손목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처음에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되는 증상을 느끼신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병원은 가야지 고민되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떤 장면을 갖추고 있는지. 둘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실력이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 첫 번째 내용은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 병원 후기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 선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아무데나 찾아가기보다 꼼꼼하게 후기를 체크해서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시길 바라며, 저희 성노가 병원에서도 유능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으니 손목을 비롯해 허리, 목, 무릎 등 여러 부위에 불편함을 느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내원하셔서 상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 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